여러분, 검열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노골적으로 억압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으로 통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검열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왼쪽에 저 시뻘건 센서드 도장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랄까 아주 명백하고 직접적인 통제의 상징이잖아요. 근데요, 요즘의 검열은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저 복잡한 순서도 보이시죠? 저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알고리즘 형태로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이 두 이미지가, 와, 정말 우리가 마주한 변화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검열이라는 게 도대체 본질이 뭘까요?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죠. 특정 권력이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행위.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바로 권력, 그리고 임의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힘을 가진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기준으로 정보의 흐름을 막거나 바꾼다는 뜻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통제하려는 욕망이 사실 뭐 어제 오는 일은 아니에요.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역사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 뿌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진짜 놀랍게도 무려 2000년도 더 된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바로 철학자 플라톤인데요. 그가 쓴 국가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완벽한 이상 국가를 만들려면 시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은 검열해야 한다. 와, 대단하죠? 표현의 자유냐, 사회적 통제냐 하는 이 오래된 논쟁의 철학적 뿌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자, 플라톤의 이 아이디어는요,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권력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제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로마 제국. 당시 최초의 공공 기록이었던 악타디우르나가 있었는데 이게 황제의 선전 도구, 그러니까 프로파간다로 변질되어 버려요.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이번엔 교회가 나섭니다. 금서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식의 흐름을 아예 틀어 막아버리죠.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문화 정화라는 끔찍한 명분으로 인류의 지성이 담긴 수많은 책들을 그냥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정말 끔찍하죠? 생각과 사상을 없애겠다고 책을 불태우는 이 모습, 이것이야말로 20세기를 지배했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물리적인 국가 검열의 가장 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와, 정말 표현의 자유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시대가 열리는 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맞아요. 검열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화했을 뿐이죠. 자, 그럼 현대의 검열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예전처럼 그냥 책 한 권 딱 금지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훨씬 교묘해졌죠. 여기 이 피라미드를 한번 보세요. 3단계로 되어 있죠? 맨 아래 단계에서는 아예 인터넷 접속 자체를 막아버리고요. 그 위 단계에서는 특정 콘텐츠가 퍼지는 걸 막아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 최상층에서는 사용자, 즉 우리들의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겁니다. 어때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2024년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가 이걸 딱 보여주는데요. 한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100점 만점에 66점입니다. 등급으로는 부분적 자유, 그러니까 partly free 국가로 분류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죠. 이건 비단 인터넷 자유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언론 자유 쪽을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25년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를 보면요.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한국이 180개국 중에 60위를 했어요. 이것도 등급이 있는데 문제적, 즉 프로블레매틱 상황으로 분류되는 순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적인 배경부터 기술적인 변화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검열이라는 논쟁의 가장 깊숙한 곳,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거기에는 아주 오래된 딜레마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예술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마치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 같은 두 가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죠. 네, 바로 이 화면이 그 딜레마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볼까요? 이쪽에서는 예술적 자유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오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문화도 다양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반박하죠. 아니다. 공공질서도 지켜야 하고 공동체의 안전도 중요하고 혐오 발언이나 폭력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하다. 정말 팽팽하죠? 여러분은 이 양쪽 주장 중에 어디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특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멋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검열은 두려움의 자식이고 예술은 자유의 자식이다.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근데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규칙, 그 룰북을 과연 누가 쓰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우리의 미래는 바로 이 새로운 싸움터에서 결정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AI의 알고리즘 검열 문제, 또 국경 없는 거대 플랫폼과 각국 정부 사이의 힘겨루기,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 그리고 진짜 이제 막 시작됐죠. 생성형 AI 시대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와, 정말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첫째, 국가나 거대 플랫폼이 우리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둘째, 부당한 검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끝까지 맞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데요. 표현의 자유를 위협받는 예술가나 언론인들, 그들 곁에서 든든한 연대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어느덧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기술이 정말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규칙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각자의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쯤은 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